네, 반갑습니다. 퀀트프로입니다. 자, 결국 이제 러시아가 이거 기사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이제 하르키프 지역에 다수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좀 감행을 했고, 이 마리우폴 오데사 이제 항구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계엄령을 발령을 했고요. 결국 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때문에 국내 시장도 이에 반응해서 좀 낙폭을 지속 확대했고, 뭐 끝내 이제 큰 폭의 하락, 코스닥의 경우 3% 이상의 하락으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차라리 빠르게 조금 점령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서방 국가들은 군사적 개입 의사는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그냥 빠르게 점령한 뒤에 전쟁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빠르게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우리가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 있나요? 아니죠. 뭐 시장이 하방을 향할수록 좋은 종목은 기회의 자리에서 또 계속해서 더 모아가고, 또 폭락장에서는 일부 종목의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부 확보해둔 비중으로 또 그러한 부분들 공략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해서 이 시점 이제 관심 종목들에 대한 리뷰와 프리뷰, 그리고 또 대한전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뭐 상당히 좋지 않았던 만큼 뭐 시간 끄는 부분 없이 바로 단기 관점 관심 종목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그 대동스틸을 들 수 있겠어요. 지금 차근차근 하나씩 좀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우조선해양부터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기에는 LNG선 수주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선 수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적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선박을 통한 LNG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그러한 분석을 통해서 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뭐 진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빅3 이제 기업들이 올 들어 수주한 LNG 선이 무려 17척에 달하고요. 올 들어서 이제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죠. 아직까지 2월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지난해 전체 수주량의 26%가량을 달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18년 이후에 작년 가장 큰 이제 상승을 보였던 시점보다 더 훨씬 가파르게 지금 수주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정확히 짚어드리면, 제가 이거 오전 영상에서도 똑같이 짚어드렸었죠. 그때는 조금 더 상단에 있다가 지금 시장 눌리면서 낙폭을 확대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눌리면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25,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전 영상 보신 분들은 이미 25,000원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해서 뭐 분할적으로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진입하시면 되시겠고요. 단기 스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액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손절 같은 거 1, 2% 손절도 나는 못한다 그러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급과 이렇게 집중되는 부분을,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단으로도 4, 5%딱 정해 놓고 나는 자를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실 때만 진입을 하셔야 돼요. 물론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수익 이미 봤죠. 이 부분도 네, 바로 또 이후에 제가 대동스틸 말씀드린 뒤에 한번 짚어드릴 텐데, 25,000원대 네, 전후로 해서 뭐 내려올수록 조금 더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또 빠르게 대동스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엔 제가 철강 가격 인상이나 좀 짧게 말씀을 적어 드렸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발발이 이제 현실이 됐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속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는데 점령을 해 나가고 있어요. 좀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공격적으로 점령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철강 가격 또한 상승하고 있죠. 때문에 포스코, 현대제철 등등 이제 철스크랩 가격을 다음 달 1일부터 톤당 1만 원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만 원이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현재 철스크랩 가격이 이미 톤당 60만 원대 중반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올린다는 거고요. 3월 1일부터 여기에 또 이뿐만이 아니고 냉연 도금과 강관 등의 가격, 이제 이 부분도 크게 조금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동스틸도 한번 차트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뭐 가격대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다소 뭐 공격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뭐 TS 트릴리온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도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렸었죠. 뭐 물론 어떤 관점으로 진입하신 분들이라도 전부 다 수익 보셨어요. 조금의 수익률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조금 보신다. 뭐 내려갔다 그냥 여기에서 바로 가지 않겠냐.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냐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조금 눌림목에서 제가 진입을 말씀을 드려도 그냥 위에서 솔직히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 계신데 그러실 경우에는 4,300원 선, 4,300원대에서 진입 유효하고요. 뭐 단기라도 나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눌린 6,200원대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락장에서는 그 소수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고 또 그 부분을 노리면 수익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화요일에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월요일 2월 21일이네요. 월요일이었죠. 이때 추천드렸던 이제 TS 트릴리온 종목의 경우에 이제 1160원까지 눌리면 조금 많이 눌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미리 날아가는 거 정말 그 꼴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실시간 리딩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도 어느 정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바로 빠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위에서 우리 지금 바로 진입합시다 라는 말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60원까지 좀 더 깊숙하게 눌리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135원까지 딱 눌렸었죠. 이거 차트 보면서 좀 보실 텐데요. 네, 보시면 지금 1135원까지 그 다음날 바로 눌려서 진입 기회 주고 분할로 진입하셨을 거기 때문에 한두 차례 아마 진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8%권에서 플러스 8%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뭐 저점부터 고점까지 딱 정확하게 짚으면은 약 18%가량의 수익이에요.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죠. 제가 저점 정확하게 어떻게 짚고 정확히 고점에서 팔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안 돼요. 그렇게 노리시면 안 되고 접근 분할로 수익도 분할로 그렇게 잘 하신 분들의 경우에 보통 15% 내외 수익 보셨어요. 모두 축하드리고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셨었는데 그 이후에 또 부강약품 종목도 있었죠. 지금 다음으로 부강약품 종목도 마찬가지로 21일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진입이 가능하셨어요. 이거는 심지어 제가 조금 관점이 달랐어요. 수급 딱 들어오는 시점에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 눌림목 단타였다고 보면은 이제 부강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더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수급이 한 번 터졌었죠. 2월 10일에 터졌었는데 두 번째 수급을 노린 거예요. 두 번째 수급을 그러면서 이제 진입을 하셨는데 제가 뭐 그냥 편안하게 종가 부근에 이날이었죠. 네, 21일. 네, 이날이 아닙니다. 이날 오른 거, 다음날 오른 거고요. 이날 이제 제가 그냥 종가 부근에 종가가 11,350원이었죠. 그냥 11,000원대에서는 편안하게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점심때까지 계속해서 오전부터 11,000원대 거의 유지했었어요. 뭐 1,900원까지도 한번 갔다 왔었고 위로는 뭐 12,000원대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렇지만 뭐 계속해서 대부분 편안하게 11,000원대에서 진입 충분히 가능하셨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12시 40분에 이제 OCI의 이제 지분 최대 주주 지분을 매각을 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23%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물론 또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분할 매도하신 분들의 경우에 20% 전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되겠죠. 그렇게 수익 가져가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급 한번 들어오는 시점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터진 이후에는 수익 본 뒤에는 뒤도 돌아보지 마셔라.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수급을 노린 거기 때문에 이미 나왔죠. 그리고 우리 수익 봤죠. 그러면 그 뒤에 보지 말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아라. 더 가면 가는 거죠. 보내줘라 라고 말씀드렸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 크게 하락하면서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부강약품의 겨우 제가 이랬으니까 저 여기서 잘 팔았죠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올라갔어도 마찬가지로 언급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더 만약에 뭐 상한가 이후에 더 나왔다 그래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는 이것만 노린 겁니다. 안전하게 이것만 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고 해서 아쉬움 갖지 마시고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또 잘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수익 본 거니까요.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이처럼 하락장에서 일부 현금 확보해둔 비중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수급 단타 공략 충분히 유효하다는 거고요. 최근에 뭐 시장 계속 안 좋았죠. 하지만 이렇게 아까 전에도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15% 전후 지금
부강약품의 경우에는 20% 전후 해서 분할로 충분히 수익 챙길 수 있었다는 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두 종목이죠. 대동스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부분에서 비슷한 포인트에서 두 종목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수익 한번 접근해 보셔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프로모션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 갈 텐데요. 연초부터 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로 인한 하락에 또 지긋지긋한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이런 하락까지 올해 들어서 시장이 정말 무섭게 흔들리면서 뭐 기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포트 상황, 뭐 멘탈까지 정말 흔들리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시장 많이 밀리면서 이번에는 나도 조금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뭐 진입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닐지, 왜냐면 이제는 좀 다 끝났나 싶어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닌가 지금도 아닌가 뭐 이렇게 망설이시면서 굉장히 좀 막막하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러한 공포감이 정말 극한까지 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반대로 기회의 장이 될 가능성 또한 극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그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게 화질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그림이, 지금 보시면 과거 전쟁 시점과 그리고 미국 증시를 비교를 한 건데요. 자, 베트남 전쟁, 뭐 걸프전 다 알고 계시죠? 뭐 이라크전, 그리고 이 크림반도 점령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물론 한번 휘청이었죠. 전부 휘청입니다. 이렇게 전부 휘청이었습니다. 휘청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 재료가 소멸이 되면, 악재가 해소가 되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늘 그래 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때가 저점이 매수다, 화약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었죠.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할 때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정말 이처럼 여러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고평가 종목들은 물론이고, 뭐 실적 굉장히 좋고 가치 있고, 뭐 밸류 또 저평가들 주들마저 지금 비상식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어야 될 종목들이 기존에도 저평가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같은 이제 퀀트 분석을 베이스로 한 전문가들한테는 먹거리가 정말 많이 보이죠. 저희는 바닥주들 잡아서 올라가는 거 노리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회에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고평가주들은 내려오는 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무거나 잡아서 될까요? 고평가주들은 원래 여기가 아니고 원래 자리가 여기 또는 여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악재들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시장이 좋아지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지금 보시면 4개의 전쟁에서 전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종목이 갈까요? 원래 자리가 여기 또는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그러면 올라갈까요? 아니죠. 지금 저평가나 그 실적주들, 뭐 가치주들,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종목들이 기존에도 이 자리였는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 시장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크고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판가름 하셔야 되고 기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년 초반 이후에 최악의 공포감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죠. 지금 이때 저점 기회, 또 이러한 프로모션의 기회까지 반드시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유튜브 추천주들 통해서 지금 뭐 TS 트릴리온, 부강약품처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수익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연락,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성함,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 텐데, 참여하실 때 문자로 성함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프로모션 관련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때 수익 인증까지 한번 해주신다면 이렇게 프로모션 금액, 이건 당연히 챙겨 가시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기간까지 잡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참여 방법 말씀드렸죠. 하단에 나와 있는 010-8955-7311 이 번호로 심플하게 성함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려서 프로모션 관련한 내용들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이번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기존 모아가는 종목들, 뭐 수익 본 종목들 몇 가지는 지금 말씀드렸죠. 부강약품이나 티에스트릴리온의 경우에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뭐 모아가는 종목 지금 현재 진행형 종목들 많아요. 그 중에서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하이브 안 볼 수 없겠죠. 와,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엄청난 하락을 보였는데, 코스피의 경우 마이너스 2.6%, 뭐 코스닥의 경우 마이너스 3.3%. 그 코스닥이 마이너스 3.3% 빠진다는 거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 대부분이 6에서 7%씩 기본적으로 그냥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경우 어떻게 됐나요?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도 편안하죠. 저희 25만 원대부터 잡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미 한 5%대,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5%대에서 뭐 1차 분할 수익, 또 10%대에서 그냥 뭐 12%, 13%까지 수익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또 2차로 수익 실현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오늘도 저는 오늘 조금 오히려 눌려주나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위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면 현금 비중이 또 확보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만약에 크게 하락을 한다? 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내려오는 게 기회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25만 원대에서 기회를 조금 오랜 기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채우지는 못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 한번 본 시점에 실현한 금액으로 내려왔을 때 또 잡았으면 해요, 사실. 그런데 뭐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죠. 버티는 것도 좋죠. 적은 비중이라도 빠르게 올라가면 또 수익 실현 계속해서 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편안하게 그냥 뭐 수익권에 있으니까, 물론 오늘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조금 더 갈 거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장 초반에 2.6% 강한 모습, 장 초반도 시장이 그리 좋지 못했죠. 거기서 좋은 모습 보이다가 너무 시장이 크게 꺾이니까 시세를 조금 반납은 했지만, 그 와중에 오늘 뭐 상승 종목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이브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계속해서 분할로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또 반면에 뭐 오늘 당연히 시장 떨어졌기 때문에 대한유화 한번 볼게요. 대한유화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불안하신가요? 아니죠. 저희가 17만 원대 이하부터 잡았는데 이날 대부분 잡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뭐 분할로 잘 시장 계속해서 체크하신 분들은 5%대 수익권 또 왔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 하셨을 거고, 뭐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관없죠. 뭐 저는 오히려 눌려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기회가 하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왔을 때 17만 원 이하에서는 담으셔도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늘려주면 우리 비중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자랑만 하려고 말씀드릴 거였으면 뭐 케이카나 아니면 하이브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수익 난 부분만 말씀드리겠죠. 하지만 이렇게 눌린 종목, 오늘 눌린 거 맞습니다. 한 종목 더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무벡스 어제 굉장히 좋았죠. 어제 뭐 수익권 쭉쭉 올라갔습니다. 크진 않아요. 왜냐면 모아가는 종목들은 제가 뭐 이렇게 등락 심하게 위험한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단기 관점 종목들 따로 말씀드리니까 어제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이 떨어졌죠. 시장 크게 밀리면서 6% 하락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잡아가는 구간에 여전히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비중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락 나와도 계속 짚어드릴 겁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려서 언급드려서 어떻게 대응 잡아갈지까지 확실하게 무료로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짚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오히려 오늘 고마운 부분이에요. 시장 좀 하락 나와주면서 오히려 조금 더 밀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평단가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이제 막 뭐 대부분 이날 진입하셨죠. 이날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면서 아마도 뭐 한 3,600원대 정도에서 많이 이제 3,600원대가 아니죠. 저가가 3,400원대였으니까 3,450원에서 80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잡으셨더라고요. 지금 다시 그 시점이죠. 뭐 이때 수익 실현 하신 분들도 지금 또 일부 계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대에서 또 한번 수익 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려와도 여전히, 그리고 더 내려온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로 찍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좋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 한 하루 이틀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한 이 시점까지 와가지고 우리 비중 조금 더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조금씩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진행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전선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들 조금 설명드릴 텐데요. 뭐 어제 바로 어제죠. 실적 공시가 있었어요. 대한전선의 경우에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1조 9,900억, 거의 뭐 2조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성장세 괜찮다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 반면에 여기에서 낚이시면 안 되는 게 영업이익 부분이 마이너스 30%.
크게 조금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영업이익이 392억 원으로 좀 크게 감소가 됐어요. 국내 전선업계 양대 산맥인 LS전선이 지금 해외 케이블사 그 사업 선전을 하면서 매출 6조 1129억 원, 영업이익 2302억 원으로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데 반해서 대한전선은 조금 호방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그 일회성 비용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상반되는 실적을 좀 기록하게 됐는데, 하지만 뭐 대한전선은 최근에 해저 케이블 신공장 부지를, 지금 이게 제가 조금 미리 띄워드렸는데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신공장 부지를 확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지난해부터 이제 해저 케이블 사업 확대 의지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지난해 말에 유상증자, 제가 유상증자랑 무상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 계획도 밝혔었죠. 다만 그동안 이 부지 선정이 조금 늦춰졌어요. 굉장히 조금 지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출발하지 못하고 이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부지 확정을 계기로 뭐 신사업의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대한전선이 올해는 조금 한 발 더 도약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또 해왔고, 하나 둘 이렇게 풀려 실마리가 조금, 그러니까 물음표를 조금 느낌표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또 업계 전반적으로도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관련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죠. 모든 이제 신사업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고압 전력선과 이제 해저 케이블, 이러한 수요 또한 당연히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첫 대한전선 그 영상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만 지금 뭐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 리스크에 대한 물량 소화를 좀 충분하게 끝낸 이후에 고개를 드는 시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하지만 우리 지금 시장도 안 그래도 굉장히 불안정한데 시장 뭐 이런 식으로 요동을 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리스크까지 굳이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물량이 충분히 조금 소화를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지금 업황도 너무 좋고 대한전선의 지금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상증자도 결국에는 이러한 스토리를 계속해서 꾸려나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물량 소화 충분히 끝낸 다음에 고개를 조금 드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조금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게 가고 있죠. 그런데 고개를 드는 그 타이밍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를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타이밍 온다면 저도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이나 밸류에이션, 모멘텀 관련 이제 퀀트 분석을 통해서 하이브와 같이 편안한 종목들로 이제 포트 딱 중심 잡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중심은 이렇게 잡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놓고 추가 이렇게 일부 비중은 항상 확보를 해둬야 돼요. 게다가 요즘과 같이 유동성이 굉장히 짙고 악재가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이러한 시장, 아직까지 조금 돌아섰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죠. 조금 돌아서나 싶으면 여기에서 더 내려가고 오늘도 크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부 비중은 이렇게 현금, 글씨가 좀 이쁘게 안 써지네요. 네, 현금 비중 이렇게 확보를 해둬서 부강약품, 테스트릴리온과 같이 단기 급등 종목들로 좀 또 챙겨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게 이제 하락장에서, 특히나 폭락장, 일반적인 그 약간의 하락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2%, 3% 시장이 크게 빠질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뭐 50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5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어디로 갈까요? 다 팔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벌어야 되겠죠. 그러면 벌려면 어디로 사람들이 모일까요? 이렇게 이쪽 50개에서 100개, 이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종목들로 몰리게 된다는 거고, 그 종목들이 바로 부강약품과 TS트릴리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급등 종목들로 하이브같이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종목들로 탄탄하게 잡아가고, 시장 떨어지면 더 사고, 또 시장 더 떨어지면 감사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대모비스 오늘 6%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떨어지는 거 다 보여드리고, 왜냐면 오히려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모아갈 수 있다.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하루밖에 없었는데 더 기회 주니까 고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남아있는 비중으로 이 수급 단타 또 노려서 일부, 이게
조금 비중이 조금 적다고 해서 과연 수익 금액까지 적을까요? 아니죠. 이런 부분 한번 터지면 이렇게 지금 15%에서 부강약품의 경우는 20% 이상도 수익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 종목들로 뭐 재미와 단기 수익까지 잡아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더 이상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요. 시장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홀로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진짜 어려운 시장이고 실제로 손실로 이어진 부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이번 하락장에서 또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 공포감의 크기, 기회의 크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례합니다. 기회의 장에서 편안하게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 다 고려해서 정말 상식적인 금액이죠. 뭐 하루에 1개월로 하시면 6,000원대, 2개월로 하시면 5,000원대. 요즘 뭐 커피 한 잔도 5, 6,000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한정된 인원분들에 한해서 제가 뭐 죄송하게도 모두 제공을 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회사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한 분이라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더 채워드리려고 하고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꼭 연락 주셔서 이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참여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그냥 문자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성함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려서 프로모션 진행 관련해서 편안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개인 종목 상담은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 자본시장 법률상 불법이에요. 저희 불법적인 행위 절대 하지 않고요. 그 프로모션 진행 관련해서 편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뭐 가입하시면 이후에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렇게 1대1 안내는 당연히 자본시장 법률상 금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리밸런싱 가능하도록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VIP는 따로 영상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프로모션 남은 자리 꼭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들 그리고 좋은 관점의 관심 종목들 딱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